네, 어제장 강세 섹터에는 휴니들을 비롯한 전쟁 관련주들, 또 유가 상승 관련주, 해운주, 히토류, 자동차, 또 미국 소매 판매 호조가 나오면서 의료주들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반면에 리튬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왔고요. 유한양행의 급락으로 또 바이오들주 약했습니다.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하면서 오늘장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 리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텐데 휴니드. 예, 휴니드가 어제장에서도 22%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7,000원 터치하고 9,27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또 좋은 소식 공시가 또 좀 나와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어떻게 마련해 볼까요? 우선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쉽게 끝날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이제 우호적인 뭐 지정학적 뭐 빨리 전쟁은 끝나야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전하는 국가들의 수가 또 늘어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좀 결론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는데, 우선 방산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형 그 방산주들 외에는 나머지 그 중소형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휴니드에 대한 어떤 기술력, 그러니까 어떤 정보통신이나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휴니드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드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산 쪽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방산 품목도 그냥 앞으로도 이 업그레이드되고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중요도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휴니드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지면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계속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유 관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휴니드 항공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인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에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유증 결정을 공시한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9.93% 올랐는데 드론 관련주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죠. 미국이 이라크 주둔 부대를 상대로 공습을 시도한 드론 2대를 요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의 흐름 특히 시간외에서 두드러졌고 그 안에서 제이시언 시스템 좋았습니다. 아바텍은 8.54% 오른 모습인데요.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5% 급증한 매출액을 자랑을 했습니다. 또 흑자 전환한 점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8.54% 오른 모습이고요. LS전선 아시아 8.38% 올랐는데 베트남에 해저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1,330억 원 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상승 재료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JI테크 6.94% 상승인데요. 이팔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외에서 불옴 관련주의 흐름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어느 종목 살펴볼까요? 아바텍 한번 볼 텐데 우선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죠. 작년에 3분기 영업이익이 6억대 적자를 보인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한 모습 때문에 어제 시간 외로도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을 오르는 부분은 잘 없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지금 현재 이 실적으로 시간을 올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바텍에 대한 부분은 아바텍 종목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뷰는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 이 MLCC라는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굉장히 좀 큰데 그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그 전의 기술력을 본다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나 전장장비 쪽에서의 이 코팅이나 식각
거의 뭐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MLCC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거에 대한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의 중요도가 좀 큰 상태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바텍이 그전에 적자를 이루었던 네. 부분이 뭐 디스플레이 업황도 뭐 좋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결국으로 본다고 한다면 MLCC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제 IT 쪽에서의 필수적인 그런 그 부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장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MLCC 시장은 MLCC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좀 많이 나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MLCC가 이제 전장용 쪽,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MLCC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아바텍도 이런 흐름을 이 2020년이죠. 2020년에 이 자동차 라인업을 위주로 한 MLCC의 MLCC의 사업에 대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이번 3분기 때도 흑자 전환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좀 계속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의 주가가 뭐 거의 조금씩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멈춰 있다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재평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아바텍 MLCC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또 설비 증설 나선 모양인데요. 자, 이 또한 이제 호재가 될 것이고 실적 관련해서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점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시간으로 올랐다고 해서 지금 아바텍이 뭐 변동성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과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MLCC에 대한 주문에 대한 공장에 대한 라인업을 많이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이지만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나온 아바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수급 관련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3,442억 원 순매수하면서 이틀째 담고 있습니다. 기관 양시장에서 매물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최근 담고 있는 종목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의 주목도가 높아진 모습인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급증한 SL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헤드램프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6%를 넘기면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1거래일째 외국인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휴온스 11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4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하죠. 최대 30% 상향될 기말 배당에 대한 주목도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트론 10거래일 연속 보고 있고요. 전장형 매출 비중 15%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8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별풍선 매출이 팡팡 터지면서 역대급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AI 기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한번 알아볼까요? 내수와 해외 시장을 동시 확대에 나선 아가방 컴퍼니 22거래일째 기관을 사들이고 있고요. 백산이 1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차량 내장재 사업이 동사의 성장축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CU박스는 14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부문에서 3년 연속 어워즈 수상을 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1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는 편의점주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4.5% 급증할 걸로 전망됩니다. 하이트진로를 9거래일째 보고 있는데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출고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SL 휴원스 파트론 아프리카 TV SK텔레콤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SK텔레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이제 뭐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이 제조업이나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10월 초부터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또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면 그리고 어떤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전 메리트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통신 3사 중에서는 시장 컨센서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어떤 컨센서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 이상의 평가를 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SK텔레콤이라고 네.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무엇이냐면 이제 뭐 유료 방송, 인터넷, 기본적인 어떤 통신 용어 외에 뭐 엔터프라이즈 여러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은 플러스로 지금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고루 사업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SK텔레콤 어떤 실제적 폭발성보다도 이 좀 안전하게 좀 매수를 그러니까 포트에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00억 이상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잘만하면 5천억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3분기 때 반영된 이 임단협에 대한 그 비용 같은 경우가 4분기로 이월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3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든가 5천억 이상도 크게 좀 너무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MSCI에 대한 그렇죠. 편입에 예. 대한 어떤 이슈도 있고 그리고 가장 지금은 좀 약간은 덜하지만은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AI 서비스 영역이 어떤 신사업 진출에보다도 이 통신 업체들이 항상 그 고민되는 게 이 비용이잖아요.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 이런 부분이 AI 쪽에서의 이 사업 진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인프라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이 영업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이 SK텔레콤에 대한 지금 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물론 통신 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항상 얘기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네.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이 주변 여건 사항을 보면은 SK텔레콤 충분히 매력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를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우선 목표 주가는 네. 좀 6만 원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연말에 가서는 충분히 이제 6만 원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뭐 지금 이제 그 20% 정도의 어떤 목표 주가지만 증권사는 다 6만 원 이상은 좀 제시를 하고 네.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 없이 어쩜 좀 편하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어떤 4만 5천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원 수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테젤로 한번 볼 텐데요. 네. 하이테젤로가 지금 소주 시장에서는 강자지만 이 맥주 쪽에서는 어떤 오빛의 뭐 카스 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에서 이 켈리가 나왔잖아요. 네네. 켈리 많이 드시고 이용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맥주 쪽에서도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 주류 쪽에서의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판매가 많이 뭐 캘리도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 단가나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오히려 재무적인 부분은 더욱더 지금 그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젤로 같은 경우에도 뭐 판가 인상이나 그리고 원재료인 뭐 주전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라기보다도 이제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하이테젤로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비 맥주가 10월 11일 날 이 맥주 가격을 6.9% 인상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테젤로도 맥주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좀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해외 쪽 진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외 쪽 진출해서 실적이 좀 나와줘야 뭐 그런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측면을 커버하면서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네. 갈 가능성이 크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젤로에 대한 좀 관심을 뭐 기관 수급과 함께 지금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맥주 가격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소주값도 오른다라고 하는 소식 어제 좀 나오면서 하이티즐로 출고가 인상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2월에 고점을 달성한 후에 한 반토막 지금 주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DS 투자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 28,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1차적 목표가는 좀 24,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는 돌파했을 때는 또 이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다시 뭐 추가 매수 관점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예, 많이 좀 정체돼 있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안전하게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도 저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S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주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만 쪽에서의 프로젝트인데, 이거에 대한 추후에 이 추가적인 수주는 해외 쪽에서 프로젝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LS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하단에 가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자, 오늘은 아바텍, SK텔레콤, 하이트진로 그리고 LS까지 투자 포인트 점검해 봤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